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종 총무를 만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정부의 방침대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도움과 지원을 이어가는 일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명과도 같은 그런 참 요소일 텐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은 정말 저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협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혀 그걸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예배 자제가 교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면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의미를 정부에서도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나름대로의 그 충격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인식의 전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도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관성적이고 또 신앙적인 고백의 터 위에 진행해왔던 예배 행태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생명의 안전을 가치에 두고 부정적으로 들어왔던 예배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자제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용종 총무는 또 박양우 장관에게 대구 경북 지역 집단 감염으로 경제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곳에 기본소득제에 해당하는 금전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12일 2차 청춘반환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를 사기와 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피어는 이만희 교주가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고소인들이 자신을 이긴 자, 구원자 등으로 충하게 했다면서 신도들을 전도하는 일에 동원하고 일부 고소인에게는 거액의 헌금을 강요해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강식 전 피원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적 재난 앞에 허위 명단과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이만희 교주를 끝장낼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종교 사기의 늪에서 빠져나와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피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합니다. 성별정정 신청자의 성전환 수술 여부를 참고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인정해 준다면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조홍연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에 대해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특징으로 성전환 수술자에 대한 성별 정정은 여태까지도 매우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6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도 사라집니다. 이번 개정은 성전환 수술이 없이도 개인의 취향이나 감정, 사회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에 의해서 편하게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 시민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별 정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없애면 법의 통일성과 권위가 사라져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성추행과 폭행,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관음으로 인한 범죄 등 이미 많은 사회적인 진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습니다. 이런 지침을 없애게 되면 이제는 통일성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법원은 인정을 해주고 또 어느 법원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관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권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정을 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관은 자기 마음에선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사라진 자유는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성별 정정이 자유로운데 다른 것은 못 바꾸겠냐는 이론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사무처리 지침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은요, 지금 말한 이런 것들요, 나이 정정자, 종 정정자, 인종 정정자,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의 지금 이론은 똑같습니다. 성별을 바꿀 수 있는데 무엇을 못 바꾸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싶지 않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은요, 질서를 지켜 줄을 서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줄을 없애버리고 서로 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다 타 죽는 거예요. 하나를 빠져나오려면 질서라는 걸 지켜야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침과 절차가 간소화된 성별 정정 허가는 곧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과 민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 정정 간소화는 실질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하는 남녀 부부가 기본 단위인 양성의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전통적인 가정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대법원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심각한 폐해를 알고도 시도하는 것입니까? 법원은 대체 무슨 의도로 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의 형태를 이토록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대 의학의 성전환 수술은 남녀 신체의 외형을 바꾸는 정도일 뿐 성별 결정의 중요 요소인 성염색체까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성전환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성전환 수술이나 무리한 성별 정정으로 찾기보단 사회학적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놓습니다. 이 시간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민성길 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주제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법이 어떤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슈가 되는지 우리 변호사님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국회에서 만든 법은 아니고 대법원에서 대법원에만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대법원 예규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등 사무처리 지침 이렇게 해서 네네. 대법원 예규인데요. 그 예규 내용이 정전화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예규 내용 자체가 외부 성기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또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로 외부 성기가 형성됐다는 성전환 시술의 의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필수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내용을 개정해 가지고 이제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사의 그 성전환 시술 의사의 의견서는 참고 사항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것이고 또 네네. 외부 성기가 형성되는 것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네. 조사도 안 하고 이제 성전환을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학적보다 개인적인 소견을 많이 주장하는 그걸 또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자 교수님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 의학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처음에는 이 성전환, 그 요즘 이제 큰 범위로 말씀드리면 그게 트랜스젠더를 네네. 말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 중에는 이제 내가 몸은 남자지만 여자고 되고 싶다든가 나는 네. 이미 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 이제 이왕 뭐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하려니까 이 성기까지 성형 수술까지 하겠다, 성전환 수술까지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네네. 그런 사람을 성전환자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중에
이제 트랜스섹슈얼리티가 그런 그룹이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사람이 성 전환 수술하고 자기 성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네. 나는 이제 남자지만 여자가 됐다 이거죠. 네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성 전환 수술, 소위 성기를 제거하고 뭐 여성 호르몬을 주사를 맞고 해서 모습이 꼭 뭐 남자가 여자 비슷하게 보이더라도 네. 이게 육체의 성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성기만 제거했을 뿐이죠. 네네. 근데 이걸 이제 병으로 보고 본인이 하도 원하니까 그렇게 바꿔줬는데 의사들이 바꿔준 이제 또 나름대로 기술이 발전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아예 호적에 그걸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호적에 바꾸면 이제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죠. 네네. 모든 그 사회 생활에서. 네네. 그럼 자기는 여자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몸은 여전히 아직은 남자예요. 네네. 이제 반대 경우는 여자가 그렇게 또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네네. 이렇게 되는 거를 성전환 수술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환 수술하더라도 네네. 이 몸 자체의 그 여성인간 남성인간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본래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기능이 사회적 기능을 이제 따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좀 되어진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의미가 아니고 네. 본인이 나는 성이 이 성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래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 네. 그대로 있어요. 네. 몸은 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외부적인 것만 조금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성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거 아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렇게 어떤 법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면서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방금 우리 민성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원래 안 바뀌는 거죠. 네. 이제 성이라는 건 바뀔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이제 법원이 고민을 했던 것은 이제 이게 법원에 처음 문제된 것은 1989년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때 이제 법원에 딱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성기를 아예 절제를 하고 네. 남자가 여자 성기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와서 안 되는 것인데 네. 이제 호적을 정정해 달라고 하니까 법원이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으로 1989년에 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990년대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조금씩 늘었나 봐요. 이제 하나 네네. 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또 법원에서 그 의학계에서도 이제 의술이 좀 뛰어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남자 성기를 절제하고 여자 성기로 만들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되고 절반 정도는 안 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 법원 판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염색체를 따라가지고 네. 그렇게 성기 절제를 하고 반대 성으로 만들어도 성염색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성별을 정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해주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제 2000년대 와서 바뀝니다. 이 법원이 이제 점점 숫자도 늘어나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문제된 것은 2006년입니다. 네네. 2006년에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적어도 외부 성기가 네네. 반대성으로 바뀌고 네. 또 이제 반대성으로 다시 돌아갈 이런 가역성이 없고 하면은 네네. 이제 성별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2006년에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서 이제 인권단체 소위 말하는 인권단체원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네. 그 당시 이제 고 노회찬 의원실에서 이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네. 성 전환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까지 열렸던 것이 아마 2006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률 제정은 안 됐었죠. 이런 인구 우리나라는 아까 미국에서는 뭐 0.6%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퍼센트 어느 정도 되나요? 법률적으로 법원에 들어온 것을 이제 통계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2006년에 공청회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에 법원에 들어온 이 성별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던 사건이 61건이었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한 30건 정도가 인정되고 네네. 31건이 이제 기각된대요. 이렇게 한 평균적으로 한 1년에 15건에서 한 20건 이하 정도로 성별 정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청회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것은 이제 MTF라고 네. Man to Female 이렇게 하기도 하고 FTM 그럼 이제 Female to Male 이렇게 한대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MTF 해가지고 남성이 여성으로 되는 것이 한 4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반대까지 하면은 이제 한 800명 이하 정도로 추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떤 개인의 사회학적으로 이브로르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입장은? 예, 정신과에서는 이걸 애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병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성정체성 장애라는 병명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 장애라고 해서 또 이제 환자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의사들한테 오니까 네네. 의사들이 그 케이스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연구의 그 이론적 바탕은 이제 정신분석적인 것이었죠. 네네. 이제 그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 갈등이기 때문에 네네. 심리적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은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거죠. 예, 사람들 중에 꼭 섹스가 아니더라도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 나는 뭐 키가 너무 작아서 이제 또 너무 커서 이게 문제다 하는 그런 식의 자기의 바디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잡는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힘든 사람이다, 뭐 이런 그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바디 이미지 중에 성적인 것에 관한 그 말하자면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몸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는 이제 또 정신 또 의학적으로는 어릴 때부터의 여러 가지 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 관계,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들끼리의 관계. 네네. 남자는 어떤 거고 여자는 어떤 것인데 나는 남자니까 저 엄마처럼 돼야겠다, 아버지처럼 돼야겠다, 뭐 이런 식의 정체성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네네. 자기는 남자지만 남자가 싫은 거예요. 여자애들하고 노는 게 좋고. 네. 여자애들 그 소꿉장난 가지고 네네네. 노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연장이 된 거죠. 연장이 돼서 이제 어른까지 오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한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네네. 하다가 이 18세 성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남성 여성이 이렇게 확실히 되면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네네. 아 나는 역시 남자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이 돌아와요. 잠깐 네. 좀 이렇게 장난삼아 하다가도. 네네. 근데 그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젠더라 그러고 네. 이걸 고치려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인권을 인정해 주자는 이런 이 분위기 네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과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행정처가 사무지침을 내린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많이 발생될까요? 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트랜스젠더 네. 소위 나는 성이 내가 갖고 있는 성이 이제 다른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네네.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고 네.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서 말만 듣고 성 변환을 호적상에 이걸 해주게 될 겁니다. 아마. 네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평생 살면 또 모르지만 또 언젠가는 나 바뀌었다 하면 또 바꿔줘야 돼요. 아, 이게 자기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네네. 근데 만약에 성전환 수술은 확실히 하면 남성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고 불임 상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네가 이 수술을 해서 불임이 돼도 괜찮으냐? 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네네. 아기를 못 낳는다. 네네. 하고 이제 소위 인폼드 콘센트라고 하는 걸 받아서 수술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정도 각오가 되면 성전환 수술을 이제 해줄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의사가 그런 판단을 할 때에도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네네. 예, 여러 심리 검사, 면담, 과거력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릴 때 일 같은 걸 다 듣고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그 성전환 정체성 장애, 네네. 트랜스젠더라는 병명이 확실하다. 네네. 잠깐 기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게 네네. 확실하면 정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죠. 네네. 그 진단서가 결국 아까 말한 법정에 제출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수술 없이도 법원에서 행정처에서 이거를 입증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종교계나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파생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했던 논의는 지금까지 또 법원에서 했던 기준은 네. 적어도 성별을 정정하려고 하면 네.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네네. 하려고 하면 외부 성기는 반대 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젠더 이론, 트랜스젠더 이런 이론들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기를 바꾸지 않아도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네. 내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자기결정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네. 이제 성기를 그대로 남자 성기를 달고 있으면서도 여성으로 내가 바꾸겠다 하면 이제 바꿔준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법원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TF란 것은 남자가 여자가 됐을 때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있는 성기를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MTF는 성기 결정을 이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반대로
이제 FTM일 때 네. 여성이 남자가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없는 성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게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이게 성별이 정정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가 있으면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 네네. 그래서 네. 이게 MTF가 달리 FTM 여성이 남성이 됐을 때는 이제 성별 정정이 없어도 성기가 없어도 네. 된다 이런 결정을 2013년부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론이 쌓였죠. 네네. 외부 성기가 없어도 네.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네네. 이런 이론이 쌓이다가 이제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된다고 왔어요. 근데 네. 그 사람도 아니 나는 저기는 지금 여자는 남자가 될 때는 성기를 안 달아도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네.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할 때 왜 꼭 내가 성기를 절제를 해야 되냐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니 나는 고환도 없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다시 네. 생식 능력도 없고 옛날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법원이 또 아니 이미 이론에서 이게 또 평등 원칙 위반이네. 여자가 남자 될 때는 성기를 안 달아도 되는데 네네.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된다고 하는데 꼭 성기를 반대로 바꿔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2017년부터 네. 아이 남자가 여자 될 때도 성기를 안 바꿔도 돼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남자 성기를 달고 이제 여자 목욕탕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그래,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화장실을 가는 것이고 네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동안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지적하게 되어졌을까? 우리 교수님 볼 때는 어떠신가요? 기독교의 이제 어떤 원리를 생각하면 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시고 네. 이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트랜스젠더 이론이나 성전환에 대한 그 이론에 비춰보면 남녀 구별도 없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원리상 성전환 수술이나 하게 되면 생식 능력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단순히 봐도 네. 기독교적 어떤 그 교리에 사실 이제 위반되죠. 이걸 찬성할 수가 없죠. 네. 그 창조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댕기면서 그러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이런 식으로 법이 되게 되면 이제 그걸 그 법이 이제 나쁘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차별 금지에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젊은 아이들이죠. 네네. 지금 이러한 이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성정체성 장애가 약간 있는 아이들이 네네. 이걸 고쳐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뭐 그대로 해도 되네. 네.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그런 경향이 있던 아이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네네. 소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수가 많아지게 돼. 아, 점점 많아질 거다. 점점 많아지게 네네네. 되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네. 근데 이런 그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학교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중에는 아주 걱정하고 화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이죠. 자, 어떤 소수의 본인 어떤 그런 정신적 충격으로 되는 그런 분들 또 그런 아이들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겠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지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변호사님 보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교육과 제도는 이제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인 파장은 어떻다고 좀 보실 수 있나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네네.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도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 제도를 또 국가가 또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婚姻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게 유지해야 한다. 양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헌법 기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병역법이란 것도 보면 이제 남자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계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을 때 약간의 이제 성 정체성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역 의무를 치러야 될 때, 네. 난 군대 가기 싫다 하면 이제 나 오늘부터 의사한테 진단 받아가지고 여성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병역 의무가 다 면탈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법체계가 문제가 되고 네네. 실제로 이제 종교계에 이제 들어와 보면 네. 이제 외부 성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을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오래 했던 이제 동성 결혼이 되는 거죠. 네네. 왜 그러냐면 여성이면서도 남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야말로 동성 결혼 아니냐. 네네. 이제 동성 결혼을 회피해 가는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성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남자일 때도 자기가 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성관계는 결국은 동성 결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네. 아무리 법적으로 이 성별을 정정을 해도 네네. 실질적으로 사회상의 실질 생활을 보면 그 혼인 생활의 외관은 이제 동성 결혼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럼 법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제 제3의 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법으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젠더 이론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제 제3의 성이 있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제3의 성이 몇 개냐 하니까 젠더 해가지고 뭐 30개 성이 있다. 이제 51개 성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계 입장에서는 네네. 모든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혼인제도도 물랑해지죠. 이제 가족도 네네. 완전히 해체되겠구나. 네. 이제 젠더 이론이 이제 교계, 정교계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젠더 이론을 강하게 이제 하다 보면요. 네.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 왜 아버지라고 붙이냐? 이제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부란 말도 못 쓰고 성자란 말도 왜 아들이냐?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론이 이제 계속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어떤 법제화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이 또 세워지면 또 거대한 법이 세워지는 그런 현실적이 되어졌는데 두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성에 관한 것이 정말 창조 질서를 위배하면서 어떻게 이제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의 오늘 말씀을 잘 공감하면서요. 두 분이 각자 분야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시는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인 어려움으로 부각되면서 각 교회마다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며 자원봉사에 나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만들어서 대구에 보내기도 하고 작은 교회 방역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타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만 더하는 배려야말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의 길일 겁니다. 시청일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여러분 고맙습니다.